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엄청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동권 출신 검사가 중심이 된 검찰의 부실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의 재판장, 검사와 판사 모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한국에서 운동권 사법부와 민중입법부가 건재하면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권은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김명수의 퇴진을 계기로 운동권 사법부를 뒤집어 놓아야 하며 내년 총선에서는 좌익이 장악한 민중입법부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의 최근 칼럼 운동권 사법부와 민중입법부는 건재하다. 정권은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이유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 50억 원이 뇌물임을 딱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논란되는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장 김태훈 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또 2022년 2월에 김명수 사법부가 새로 임명한 재판장이었다.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은 소위 진보법학이라는 좌파법학 이론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실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이 속한 운동권의 이념적, 정치적 기준에 따라 사안을 다분히 당파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문적 방법론 자체야 여하튼 김명수 사법부는 그동안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시범한 추상 같은 독립사법부의 고고함과는 달리 사법 담당 운동가들 아니냐라는 논란을 여러 차례 불러일으켰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곽상도는 어쨌든 국민의힘 현 집권 여당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좌익적 사법부가 왜 굳이 곽상도를 봐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 판결의 본질은 곽상도에게 무죄를 때림으로써 또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되고 있는 박영수라든지 권순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또 나아가서 50억 클럽의 핵심적인 주체 소위 그에게 뇌물을 이런 법조인들에게 건네준 김만배 그리고 그 김만배 뒤에 있는 세력들을 단죄하기 어렵게 만든 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권 출신 검사가 수사를 할 때도 그랬고 또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그랬고 결국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면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도 대략 부실하게 하고 재판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봐주기로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곽상도 아들이 젊은 애가 잠시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뒤에 있는 아버지 곽상도에 대한 뇌물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일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면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 곽상도의 그 젊은 아들이 잠시 허접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수사도 대충 하고 판사도 아예 노골적으로 무죄 때리겠다고 작정하고 젊은 애가 50억 퇴직금으로 받은 게 아버지인 곽상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납득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이어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도 대법원장 공간을 손자를 위해 보수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스캔들에 휘말리는 등 대법원장으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시비의 주인공이 되곤 했다. 자유당 정권의 미움을 샀던 유병진
김홍섭 판사 같은 분들의 독야청청한 독립사법부 정신에 비추어 권순일, 박영수 같은 50억 클럽 법조인들의 추문은 얼마나 세인을 혐오감에 떨게 만드는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곽상도에게 50억 클럽 문제가 무죄가 된다면 또 50억 클럽의 멤버로 지목되고 있는 권순일, 박영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권순일, 박영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박영수 같은 경우는 돈 1원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공동체니 어쩌니 하는 온갖 황당한 법논리를 적용해서 감옥에 쳐넣어서 엄청나게 고생시킨 바로 그 핵심 특검이지 않습니까? 또 권순일은 누굽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대법관 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순일이나 박영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 또 권순일이나 박영수 같은 사람에게 거액을 줘서 뭔가 나름대로의 미션을 수행하게 만들었던 어떤 세력을 봐주기 위해서 곽상도에게도 무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갑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런 추문 법조인들 역시 무죄를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결국 운동권 한 세대를 청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새삼 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가을에 임기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운동권 사법부를 확실하게 뒤집어 놓아야 한다. 2024년 총선에선 현재의 민중입법부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 이 작업은 험준한 과정이 될 것이다. 저들 운동권이 호락호락 물러설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성만 없는 혁명적 내전이 될 것이다. 이 싸움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권은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여전히 빼앗긴 널판이다.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투표엔 투표로, 힘에는 힘으로,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50억 앙상 레짐, 50억 구체제를 괴멸시키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곽상도에 대한 황당한 1심 무죄 판결이 지니는 그 무서운 의미를 분석하면서 운동권 사법부와 민중입법부를 뒤집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글은 MBC 기자 출신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라크 종군 여기자로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좌파는 무섭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유건일 주필이 운동권이 호락호락 물러설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 내용이 많은 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좌파는 무섭다. 결국 박문진은 딱 보면 100만 명의 박성재를 연임시키는 작업 1단계를 통과시켰다. 참고로 박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입니다. 박문진은 박성재, 안형준, 허태정 3인을 MBC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3명 모두 좌익 성향입니다. 이번에 MBC 차기 사장에 신청한 사람 중에 우파 성향으로 볼 수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있습니다만 탈락시켜버리고 3명 모두 친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사람들인데 그중에 박성재를 제한 나머지 2명은 급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박성재가 최종적으로 사장으로 뽑힐 거란 사실을 말이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운 게 아니라 한상혁과 권태신 등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굳세게 버텼던 것이다. 한상혁은 현재 방통위원장, 또 권태선은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입니다. 둘 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반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우파 박문진 이사 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김장겸 사장은 8개월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좌파들은 통상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이를 수행한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할 일은 좌파 MBC를 지켜내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과 한 발언을 조작하고
슬립바를 실은 기자가 대통령실 비서진과 고래고래 언쟁을 벌이고 대통령 부인 대역을 써서 시사 프로그램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좋다. 좌파 진영을 굳건히 만드는 진지를 지켜내는 MBC 지휘관을 유지해내면 그들의 미션 완성이다. 이진숙 씨는 이 미션 완성의 영어로 미션 어컴플리시트다. 이 표현도 같이 붙였습니다. 미션을 완성한 이들에겐 보상이 따르고 수행해내지 못한 자들은 보복을 당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누구는 공천으로 보상받을 것이고 혹여 그들이 또다시 집권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리로 훈장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에 정권교체가 없듯이 좌파들에겐 정권교체가 없다. 주사파,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체가 되어 면면이 그들의 세상을 이끌어간다. 문재인, 조국, 이재명은 어떤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다. 이런 좌파 집단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좌파 집단이기에 지난 대선에서 무도한 이재명과의 차이가 고작 0.7%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 박문진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어떤 압박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좌파 진영의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우파 진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다. 이런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우파들이 필요하다. 끝까지 싸워내는 우파, 두려워하지 않는 우파, 버티는 우파 말이다. 그리고 싸우는 투사들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우파 진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 써먹고 싸움이 끝나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의 자산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딱 보면 100만 명의 박성재와 가짜 진보, 좌파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항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도본부장도 지냈죠. 이진숙 씨의 좌파는 무섭다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마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에도 이렇게 전투적 우파,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제대로 힘을 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요한 자리에 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좌파와 싸울 수 있습니다. 눈알만 굴리는 소위 가짜 우파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자기 보신에 급급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